자, 이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 확률은 확률인데 조건부가 들어간 확률인데 바로 예시를 좀 들어볼게. 그러니까 일단 지금 뭐 잠깐 읽어보면 0이 아닌 사건,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그러니까 A가 일어난 상태에서 그때 B가 일어날 확률을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 하고 이렇게 이제 기호로 사용한다고 했지. 일단 예시를 좀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어떤 파티가 있다 해보자. 파리가 있어. 파리. 자, 이 파리에 모인 사람들의 구성을 좀 살펴보면 일단 남자가 있을 거고 여자가 있을 거야. 오케이? 그리고 한국 사람이 있고 외국 사람이 있다고 쳐보자. 오케이? 됐지?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인 남성은 한 27명 정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인 여성은 한 뭐 31 그러면 총 58? 맞지? 58명. 그리고 외국인 남성은 23 여기 50명. 그 다음에 외국인 여성은 19명 그러면 50명. 여기도 얼마냐? 42냐? 딱 100명이지. 됐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일단 그 사건을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남성을 선택하는 사건을 A라고 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을 선택하는 사건을 B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성을 선택하는 사건은 A여겠지. 여사건으로. 맞지? 그 다음에 외국인을 선택하는 사건은 뭐야 그러면? B여. B여겠지. B여. 됐어? 됐지?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이제 뭘 찾으려고 하냐면 첫 번째는 봐봐. 여기 이제 이 모임에 모인 여기 사람들 중에서 여기 모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이 한국인 남성일 확률 요걸 구하래. 얘를 구하래. 그럼 이건 기호로 뭐라고 쓰냐? 요걸 기호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사람 선택했을 때 한국인 남성일 확률 P A교 B라고 쓰겠지. 맞아? 한국인이면서 남성 됐지? 이렇게. 그럼 요거 이제 계산은 어떻게 해? A 합 B 어? A 빼기 뭐 이 새끼야? 아니 이 계산 어떻게 하냐고. 이 계산 어떻게 해? 100분의 27 어이씨. 그러니까 전체 명수분의 뭐야? NA 교비 아니야? 너네 뇌를 집에 두고 왔냐? 어이씨. 얼마야 그래서? 100분의? 27.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확률이지. 그치? 앞 단원에서 했던 확률. 그게 이제 요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2번은 뭘 하려고 하냐면 자, 여기 마찬가지야. 자, 여기 모인 사람 중 한 사람을 선택하는 시행에서 한국 사람이 선택되었을 때 그 사람이 미친놈아. 그 사람이 남성일 확률. 이걸 구하래. 일단 어때? 1번하고 2번하고? 조금 다르지? 그치?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르지? 어떤 부분이 좀 다르지? 선행되어야 할
시행이 있어. 뭐 이 새끼야. 말을 하다 말아 왜? 왜 이렇게 멋있게 말하려다가 왜 갑자기? 이게 구성이 좀 달라. 맞아. 구성이 좀 달라. 이 1번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가 뭐야? 여기까지를 시행이라고 하는 거지. 뭔가 하는 거. 선택을 하는 거. 그지? 이런 게 시행이잖아. 맞지? 그리고 뭐가 있어? 그 다음이 하나의 이제 사건이 있는 거지. 한국인 남성인 사건. 맞아? 딱 이런 구성이거든. 시행 다음 사건. 맞지? 근데 2번은 여기까지가 또 뭐야? 이게 시행이지. 이게 나와 있으니까. 맞지? 그리고 이게 뭐야? 사건이지. 하나의 사건.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또 뭐야?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지. 이해하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할 거냐면 이 앞에서 나온 사건을 우리가 보통 조건이라고 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이 선택이 되었다라는 기본적인 조건, 그 안에서 뭐야? 남성인 사건이 일어날 확률, 요걸 찾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구성이 좀 어때? 구성이 좀 다르지, 그지?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게 하나 생겼지, 맞아? 이게 조건부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랑 확률의 차이가 이런 구성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래서 너네가 앞에서 확률 문제를 이제 다 숙제를 해왔으니까 많이 풀어봤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이제 읽어보면 다 시행 다음 사건 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기본적인 어떤 상황을 좀 알려주는 것도 좀 앞에 있을 수 있긴 한데, 이거 좀 마지막에 또 보면 시행, 그 다음 사건, 이렇게 해서 이 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그런 문제들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이 조건부 확률에서는 시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건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있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사건일 확률을 구하는 게 이제 주로 푸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이 단어는. 됐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요거 확률은 어떻게 될까? 계산을 해보면 한국 사람이 선택되었을 때 남성일 확률이잖아. 그러면은 일단 기호로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한국 사람인 사건이 뭐야? B잖아. B. 그럼 이제 요거는 NB라고 할 수 있지. 한국 사람 중에서. 그치? 이 중에서 남성이면 뭔데? NA인가 그냥? 근데 한국 사람 안에서잖아, 그렇지? 그러면 뭐겠어? 그냥 NA가 아니라 뭐야? A교비겠지, 그렇지? 한국 사람 안에서니까 외국 남자는 다 제외하는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그래서 요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란 얘기야. 그럼 이걸 계산해 보면 실제로 얼마야? 58분의 얼마? 27이겠지, 그렇지? 요렇게. 요게 조건부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자, 그래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계산한 결과값을 보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무슨 차이야? 분모의 차이지. 그러니까 전체를 내가 말 그대로 여기 모인 사람들 전체로 보냐, 아니면은 그 중에서 한국 사람을 전체로 보냐, 이런 차이가 되겠지, 그치? 조건부 확률은. 이해했어? 그래서 이게 조건부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걸 전체로 보겠다는 얘기야. 됐어? 됐지? 그래서 이걸로 계산을 하는데,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확률이 아니잖아.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이제 계산한 거잖아. 근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정확히 명수를 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거든. 이렇게 풀 수 있거든. 근데 모든 상황이 항상 명수를 알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풀려면 얘를 이제 비율로서 이제 공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확률로 만들기 위해서 뭘 하냐면 분모 분자에 똑같이 NS로 나눠줄 거야. 그러니까 NS분의 1을 곱하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분모 분자에 똑같이.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뭐가 돼? NS분의 NB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 기호로? PB라고 쓸 수 있지. 그러니까 B의 확률이라고 쓸 수 있지. 분의 뭐야? 위에 거는? 그치. PA교비. A교비의 확률. 이렇게 이제 쓰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좀 일반적인 공식이 이놈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이제 명수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명수가 안 나오고 그냥 비율이 나오거나 그래버리면 이걸로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좀 이제 좀 일반적인 공식으로 우리가 확률분의 확률로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얘기지. 됐어? 그래서 이거를
지금 확률분의 확률에 대한 거는 사실 우리가 새로운, 그러니까 뭐 기호가 없었잖아. 딱히 기호가 없잖아. 우리가 쓰던 기호가 없잖아. 그래서 얘를 새로운 기호로 뭐라고 만들 거냐면 P, A 바 B라는 기호로 만들어서 이거는 이렇게 계산한다 라고 이제 공식으로 외우려고 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요거는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이 기호의 해석은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그렇게 해석하면 돼.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한국 사람이 뽑혔을 때 그 사람이 남성일 확률. 이렇게. 이해했어? 그래서 얘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계산할 때? 분모로 들어가는 거야, 무조건. 얘가 전체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이해했지? 그리고 A랑 B의 교집합을 분자에다 써서 계산해주면 된다. 이해했지? 어차피 이거 확률로 이렇게 전체 한다고 해도 100분의 58이고 100분의 27이면 번분수 풀면 어차피 약분되니까. 그치? 똑같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겠다는 얘기지. 됐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너네가 문제를 쭉 읽었을 때 이게 조건부 확률 문제인지 확률 문제인지 요거 구분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돼. 알았지? 그러니까 계속 이 구성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이제 접근하면 된다. 이렇게 그냥 시행 사건만 나오면 이거 확률 문제구나 이렇게 해서 확률로 풀면 되고, 시행 조건 사건 이렇게 들어오면 조건부 확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가끔 이제 너무 요것만 보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뭐 했을 때가 들어가면 조건부 확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너네가 앞에서 확률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여기서도 때가 충분히 많이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요걸로 구분하면 안 돼. 그러니까 구성으로 보는 거야, 구성으로. 시행 사건이냐 아니면 시행 조건 사건이냐 이렇게. 됐지? 그래서 요걸로 조건부 확률을 구분해서 풀어주면 된다. 요게 조건부 확률이야.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시를 몇 개만 좀 풀어보자. 몇 개만 좀 볼게. 이건 그냥 단순 공식이니까 버리고. 뭐 이런 거 한번 볼까? 348번 같은 거. 자, 100원짜리 동전 1개 있고 10원짜리 2개를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1개 나왔을 때 그것이 100원짜리 동전일 확률을 구하래. 자, 읽어보니까 구성이 뭐야? 구성이 무슨 그냥 확률이야? 조건부 확률이야? 조건부 확률이지. 어디까지가 시행이야? 던지는 것까지. 그치? 요거 던지는 것까지. 그리고 조건은 뭔데? 앞면이 1개 나온 거. 그치? 그리고 그 안에서의 사건은 그 앞면이 100원짜리 동전인 거. 맞지? 그러니까 딱 조건부 확률의 구성인 거야. 그럼 이거를 이제 풀어보면, 자, 내가 여기를 요 앞면이 1개 나온 사건을 A라고 할게. 이게 이제 조건인 거지. 그리고 그게 100원짜리, 그러니까 100원짜리가 선택되는 사건을 B라고 해볼게. 그럼 이걸 기호로 뭐라고 쓰면 돼? P 뭐라 쓰면 돼? B바 A지, 그치? B바 A 이렇게. 됐어?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럼 이걸 계산을 할 때는 PA분의 뭐야? 얘가 분모로 들어가지, 조건이니까. PA분의 뭐라고 쓰면 돼? P A B라고 쓰면 되겠지. 이걸 계산해주면 돼. 그럼 PA는 뭔데? 동전을 총 3개 던졌을 때 앞면이 1개 나올 확률이야. 그치? 얼만데 그러면? 8분의 8분의 얼마? 앞면이 1개 나올 확률 3이지. 뭐 HTT가 있고 THT가 있고 뭐 있어? TTH가 있지. 맞지? 그러니까 3이지. 8분의 3 분의, 그 다음에 앞면이 1개 나오면서 그게 100원짜리일 확률은 100원짜리가 몇 개 있냐? 너네 숫자를 못 세는 건가? 몇 개? 몇 개야?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앞면이 나온 게 몇 개인데? 가지수가 몇 개야? 한 개밖에 없잖아. 그럼 확률은 얼만데? 8분의 1이지. 8분의 1. 오케이? 그러니까 얘 자체는, 이 P라는 것 자체는 분모가 뭐야? 이 P라는 기호의 분모는 NS잖아. 전체 경우의 수. 그치? 그러니까 8분의 1인 거지. 8개 중에 1개잖아, 이거. 100원짜리가 앞면인 거 하나밖에 없잖아. 맞아? 여기서 이걸 계산하면 얼마? 약분해서 3분의 1로 쓰는 거지. 이해했어? 이렇게.
근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PA분의 PA규비 말고 NA분의 NA규비로 풀 수도 있어. 요 상황 같은 경우는. 왜냐면 지금 동전이 앞면이 동전 3개 던졌을 때 앞면이 하나가 나오는 게 딱 3가지밖에 없지. 이게 조건이잖아. 그래서 3가지. 중에서 100원짜리가 앞면인 거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얘는. 이해했어? 근데 모든 조건부 확률의 상황이 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확률분의 확률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지. 됐냐? 됐지? 어이. 자, 그 다음에 곱셈 정리. 오케이. 곱셈 정리. 곱셈 정리. 우리 앞에서 뭐 배웠지? 너네 진짜 뇌를 다 두고 온 거야? 이제 대꾸도 안 해주는 거야? 존나 너무하네. 곱셈 정리 앞에서 우리 앞에도 뭐 배웠어? 덧셈 정리 배웠지.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공식. 맞아? 곱셈 정리는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곱사건이 뭐였지? 곱사건이 교집합이었지. 교집합. 맞지? 요거. 이걸 구하는 공식인데 그러면 앞에서 했던 덧셈 정리에서 얘만 이항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조건부 확률에서 나오는 거야. PA바B는 어때? 공식이 뭐였지? B분의 뭐야? P A교비라고 했지. 어렵지 않지? 여기에서 A교비가 있잖아. 이거 가지고 하는 거야. 양변에 PB를 곱하면 어때? PB 곱하기 P A바B라는 식이 나오지. 이게 곱셈 정리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PA교비라는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PB바 A에도 어때? 여기에도 들어가 있지. 그치? PA분의 P 뭐야? A교비로 들어가 있으니까 양변에 PA를 곱하면 얘를 뭐라고도 쓸 수 있는 거야? 얘를 PA 곱하기 그치 B바 A지. 그치? 이렇게도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건 상황에 맞춰서 쓰면 돼. 너네가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여기가 PB면은 요 뒤에가 조건 그러니까 B라고 요 둘이 같다고 생각하면 되고 마찬가지 요 둘이 같다고 생각하면 돼. 이걸 너네가 상황에 맞춰서 쓰면 되는데 이거는 사실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야. 이건 너네도 많이 봤던 상황인데 주머니에 10개의 제비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 이 중에서 당첨 제비는 총 3개가 있고 꽝 제비는 7개가 있다고 해보자. 됐지? 여기서 이제 A하고 B라는 두 명의 사람이 A, B 순서대로 하나씩 뽑을 거야. 오케이? 그리고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아.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비보건 추출이라고 한다 했지. 처음 들어보냐? 아 그래? 아 미안해. 이게 꺼낸 거를 다시 확인하고 다시 넣으면 보건 추출이고 꺼낸 거를 확인하고 다시 안 넣으면 비보건 추출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비보건 추출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A가 꺼내고 확인하고 그리고 B가 꺼내고 확인하는 거야. 됐어? 그리고 A가 당첨되는 사건을 그냥 A라고 쓰고 B가 당첨되는 사건을 그냥 B라고 써볼게. 됐지? 이때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A와 B가 모두 당첨될 확률을 구하래. 모두 당첨되는 확률. 요거를 구해보래. 그럼 이걸 기호로는 뭐라고 쓸까? A와 B가 모두 당첨될 확률. 뭐라고 쓸 것 같아? 다시 A가 당첨되는 사건을 A라 하고 B가 당첨되는 사건을 B라고 할 거야. 그럼 A와 B가 모두 당첨될 확률은 기호로 PA교 B겠지. 맞지? 이렇게 쓰겠지. 동시에 당첨돼야 되니까. 그치? 얘도 당첨되고 얘도 당첨돼야 되니까. 맞지? 이거야. 그럼 이제 이거를 계산을 지금 A가 먼저 뽑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PA 곱하기 PB바 A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돼서? 그럼 한번 해볼게. PA 얼마야? A가 당첨 제비 뽑을 확률 10분의 3 개껌이지. 곱하기 자 이거 이제 해석해봐. 뭐야? 아니 해석을 해보라고. 공식 쓰려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해보라고. A가 A가 당첨됐을 때
그러니까 당첨이 이미 된 상황이야. A가 당첨을 뽑은 상황이야. 그 상황에서 뭐야? B가 당첨될 확률. 그럼 뭐야? 그치, 9분의 2지. A가 당첨 제비를 뽑아간 그 상황에서 거기서 B가 당첨될 확률은 9분의 2. 이렇게. 이해했어, 말이지? 됐냐?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조건 확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얼마? 15분의 1이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했냔 말이지? 요게 곱셈 정리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거를 잘 봐. 기호를 빼고 그냥 생각해봐. 기호를 빼고 너네한테 이걸 풀어보라고 했어. A, B 모두 당첨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A가 먼저 뽑고 다시 안 넣고 그 다음 B가 뽑고. 오케이? 그러면 그냥 어때? A가 뽑을 확률 얼마? 10분의 3. 그리고 B가 뽑을 확률 얼마? 하나 나갔으니까 9분의 2. 그치? 그러니까 너네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했던 그 유형이야 그냥. 거기에서 그 상황을 우리가 기호로서 이제 곱셈 정리라고 쓰는 거지. 이해했냐? 됐지? 그래서 사실 너네가 이 곱셈 정리의 상황에서 문제를 풀 때 굳이 이걸 쓰진 않거든. 솔직히 나도 이걸 쓰진 않아. 이 기호를 쓰지 않고 바로 그냥 판단할 수 있잖아. 충분히 바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 얘가 당첨될 확률 10분의 3이고 하나 나갔으니까 남은 거 9분의 2네.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제 그래도 공식은 알아야 되는 게 이 공식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거든. 공식에 대해서 이제 연관지어서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공식 자체는 좀 기억은 해야 돼. 이해했어? 근데 막상 너네가 이제 이걸 풀 때는 그냥 풀면 돼. 앞에 했던 너네 중복순열과 좀 비슷한 느낌이야. 중복순열 기호 많이 쓰냐? N파이R 기호를 사실 많이 쓰진 않잖아. 그치? 그냥 너네 뭐 n의 r제곱 그냥 바로바로 그냥 이렇게 써버리잖아. 계산하잖아. 그치? 근데 이제 이건 알고 있긴 해야 되잖아. 이걸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됐어? 됐지? 그래서 요게 곱셈 정리라고 생각하면 돼. 별거 없지? 그 다음에 요거는 이따 문제 풀면서 보자. 요거 내용은 이따 문제 풀면서 볼게. 자, 그 다음에 사건의 이제 독립과 종속인데 줄여서 뭐야? 줄여서 독종인. 맞지? 독종인데. 자, 이 독립과 종속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출발을 좀 해볼게. 자,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PA라고 하지. 맞아? 이거랑 사건 PA, B 요 둘이 같을 때 이때를 우리가 A, B는 서로 독립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오케이? 자, 요거 해석해 볼게. 이건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지. 이건 뭐야?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야. 근데 그 결과가 같다는 거는 B가 A한테 영향을 줬다는 얘기야, 안 줬다는 얘기야? 안 줬다는 얘기지, 전혀. 그 결과가 같다는 거는. 맞아? 얘가 분명 얘는 B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고 얘는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인데 그 결과가 같다는 거는 얘가 얘한테 영향을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게 만족하면, 이게 성립하면 A와 B는 서로 독립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어? 됐지? 그래서 요걸 조금 정리를 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외울 거냐면 PA는 PB분의 PA 곱이라고 쓸 수 있지. 조건부 확률 공식으로 바꿔보면. 맞지? 그래서 양변에 PB를 곱하면 뭐가 되냐면 이거 먼저 쓸게. PA 곱 B는 뭐랑 뭐의 곱이야? PA와 PB의 곱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 공식으로 외울 거야. 교집합의 확률이 PA와 PB의 곱이랑 같으면 이때 우리는 이거를 두 사건 A, B는 서로 이게 뭐야 이 새끼야. 서로 뭐라고?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지. 됐냐? 이해했지? 외우면 돼요. 요거 잘 외우면 돼. 됐어? 그리고 이건 또 잘 보면 독립이라는 게 자기 스스로 독립이 될 수 있어? 사건 하나가 자기 스스로 나 독립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 안 되지. 기본적으로 두 사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이해했지? 그래서 서로 독립이라고 하고, 자,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야. A, B가 서로 독립이면 마찬가지 이 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됐어? 그러니까 독립이면 이거 성립하겠네 생각할 수 있고, 이거 성립하면 독립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지? 그러면 종속은 뭘까? 요게 뭐 하는 거?
요게 같지 않은 거. 그럼 영향을 뭐 했단 얘기야? 줬단 얘기니까. 그지? 이러면 이제 A, B는 서로 뭐야? A, B가 서로 종속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어? 됐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잘 기억해 주면 돼. 됐어? 어렵지 않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됐지? 요거 잘 기억하면 되고. 그리고 너네가 이것만 기억한 상태에서 이제 독립종속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이런 거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어떤 두 사건, 그러니까 상황을 주어주고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얘네가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판단하시오. 뭐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데, 근데 너네가 이렇게만 봤을 때 보통 많이 생각하는 게, 아, 서로 영향을 주면 안 되는구나. 그럼 교집합이 없겠네. 막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예시를 하나만 보여줄게. 봐봐. 주사위가 하나 있다고 쳐볼게. 주사위를 하나 던지는 시행에서 사건 A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야. 246이라고 할 수 있지. 그 다음 사건 B는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135라고 할 수 있겠지. 사건 C는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235라고 할 수 있지. 그 다음 사건 D까지 해볼게. 사건 D는 뭐가 있지? 2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해보자. 요렇게. 그럼 여기 A, B, C, D 그냥 너네가 이렇게만 봤을 때 서로 독립인 건 누구랑 누굴 것 같아? A, B. 끝? B, C? B, D? B, D 아니야? A밖에 없는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교집합의 유무를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연관이 없다고, 뭐 그러니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교집합이 없어야 영향을 안 준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좀 틀린 답이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틀린 답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틀려. 그래서 무조건 여기다가 대입을 해봐야 돼. 이 식에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하면 독립이고 아니면 종속이다 해서 여기다 대입을 해봐야 돼. 알지? 그럼 봐봐. PA를 한번 계산해봐. PA 얼마? 2분의 1이지. 맞지? 확률이지. 그치? 6분의 3이니까 이 새끼야. 2분의 1이지. PB 얼마? 2분의 1이지. PC 컴퓨터 2분의 1. PD 프로듀서 3분의 1이지. 자, PA 교비 0이지. P 아이씨 개 많네. 잠깐만 너무 많이 했네. P 비교 C 얼마? 에? 확률이 있을게. 3분의 1이지. 맞지? 겹치는 거 3, 5 두 개 있으니까. P C교 D 뭐야? 6분의 1이지. 맞아? 겹치는 거 2 하나 있으니까. 뭐가 있을까? 어떻게 5분의 1 어떻게 나와? 주사위는 6개인데? 너네 나라 주사위는 5개냐? 미친놈 아니었어. A, B, C, C. 그 다음에 A교 C는 어때? 6분의 1이지. A교 D는 6분의 1이네. 아씨 존나 많네. P 비교 C 했지. 비교 D는 어때? 개 많아. 너무 많아. 6분의 1이네. 졸라 많아. 그 다음에 C교 D 했구나. 이렇게. 맞지? 이렇게 나오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치.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럼 잘 봐. 일단 A, B부터 한번 봐봐. A, B. A, B 곱하면 얼마야? 4분의 1이지. 근데 P, A 교 B랑 어때? 같아 달라? 다르잖아. 그럼 뭐란 얘기야? A와 B는 서로 종속이란 얘기야. 완전 달라졌지, 그지? 그러니까 너네가 그냥 교집합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야. 됐지? 그 다음에 A하고 C는 어때? 곱하면 4분의 1이지. A교 C 어때? 6분의 1 같아 달라? 달라. 종속이야. 그 다음에 AD는 어때? 곱하면 6분의 1이지. 근데 A교 D 어때? 6분의 1 같네. 그럼 A하고 D가 서로 뭐란 얘기야? AD가 서로 독립이란 얘기야. 이 두 개가. 이해했어? 됐냐? 그러니까 교집합의 유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무조건 이 식에 대입을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이해했어? 뭔 말인지? 됐지? 뭐 하나 더 해볼까? 뭐 있냐 또? 뭐 CD 한번 해볼래? C하고 D는 어때?
곱하면 얼만데? 6분의 1이야. CQD 얼마야? 6분의 1이야. 그럼 C하고 D도 뭐란 얘기야? 이 둘도 독립이란 얘기야. 됐어? 됐지?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다 대입해서 확인을 해보란 얘기지. 됐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계산하는 게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수 있긴 한데 막상 이거 다 계산하고 나서 비교해보는 건 어렵지 않잖아. 금방 찾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좀 귀찮은 문제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가야지. 교집합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됐냐? 그래서 이걸로 판단을 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 또. 자, 이 독립 종속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참거짓 문제들 같은 게 좀 있거든. 참거짓. 참거짓 문제에서 좀 잘 나오는 명제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건 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은데 첫 번째로 이제 A, B가 배반이면 A, B가 서로 독립이다. 자, 이 명제는 참일까 거짓일까? 일단 A, B가 배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A 교비가 0이란 얘기지. 맞지? 그리고 A, B가 독립이라는 얘기는 P, A 교비가 뭐란 얘기야? P, A 곱하기 P, B란 얘기야. 됐어?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면 얘가 성립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지, 명제는. 맞지? 맞을까 틀릴까? 일단 틀려. 거짓이야. 자, 왜냐면 잘 봐. 얘가 0이지. 그럼 얘도 0이란 얘기잖아. 얘가 0이란 얘기잖아. 그럼 얘도 0이 되면 성립하는 게 맞잖아. 그치?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온 거고 요게 거꾸로 가면 여기서 나왔고 요게 여기서 나왔지. 맞아? 그러니까 뭐에서 나왔어? 결국 조건부 확률에서 나왔단 말이야. 그치? 근데 조건부 확률을 쓴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건 A하고 그러니까 A의 확률하고 사건 B의 확률이 전부 0보다 어때야 돼? 0보다 클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 조건부 확률은. 왜냐면 일단 조건부 확률 처음 정의에서 A는 당연히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어. 거기 정의 읽어보면 0이 아닌 확률 A에 대해서 라고 나와 있을 거야. 처음에. 그치? 그러니까 A는 무조건 0보단 커야 돼. 이해했냐? 됐어? 왜냐면 생각해봐. A가 0이면은 이런 조건부 확률을 쓰는 게 의미가 있어? 얘가 일어날 확률이 없다라는 거는 이 조건부 확률을 쓰는 의미 자체가 없을 거 아니야. B가 일어나든 뭐든 A가 0이 돼버리면 이걸 쓰는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A가 기본적으로 0보다는 크다고 생각하면 되고 B도 당연히 어때? B는 지금 어디 있어? 분모에 있잖아. 0 될 수 있어 없어? 절대 없겠지.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건부 확률을 쓴다는 건 PA, PB가 0보다는 큰 양수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러면 잘 봐. 이게 0 될 수 있어? 절대 없지. 그치? 그러면 얘가 배반이라고 했을 때는 좌변은 무조건 0인데 얘는 무조건 양수란 말이야. 같을 수 있어? 없겠지. 그래서 이 명제는 거짓이란 얘기야. 됐어? 됐지? 그러면 거꾸로 가면 어때? A, B가 독립이면 A, B는 배반이다. 이것도 당연히 말이 안 되겠지. 이게 성립할 때 얘가 0이 될 수 있어? 없지. 얘가 성립한다는 건 얘가 양수기 때문에 얘도 양수란 얘기인데 0이 된대.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냐? 그러니까 이 배반하고 독립은 아예 관련이 있어 없어? 아예 없는 거야. 됐어? 그렇게 외우면 돼. 그게 첫 번째고. 그러면 A, B가 배반이면 A, B가 종속이다. 이거는 어때? 이건 참인가? 이건 참이지. 왜냐면 얘가 A, B가 배반이란 말은 얘가 0이라며. 그치? 그럼 얘가 0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얘는 0 될 수 있다고 없다고? 절대 없다고. 그럼 이 둘이 같을 수 있다고 없다고? 절대 없다고. 무조건 다르다고. 얘가 배반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얘는 다르니까 무조건 다르니까 종속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A, B가 배반이면 A, B가 종속이다는 참이란 얘기야. 됐어? 그럼 마찬가지 거꾸로 갔을 땐 어때? 참인가 거짓인가? A, B가 종속이면 그러니까 이 둘이 다르면 A, B가 배반이다. 이게 0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꼭 0으로 다를 필요 있어? 없잖아. 0이면 다르는 건 확실한데 근데 얘가 아까 봤던 것처럼 얘가 4분의 1이고 얘가 6분의 1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렇게 다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종속이라고 해서 배반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지. 그래서 요거는 거짓이란 얘기지. 이해했냐? 그래서 요 명제 두 개는 되게 잘 나오는 명제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하는 게 좋아. 이해했어? 했지?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한 이제 이걸 하나 다 외우긴 좀 빡시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려서 좀 기억하면 되는데, 일단 A하고 B의 그 두 사건 A, B에 대한 그 관계는 독립 아니면 종속 딱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요 상태에서 배반이라는 거는 이쪽에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지. 이렇게. 됐어? 그럼 이 내용을 표현한 그림이지. 그치? 배반이면 독립이다. 돼? 안 되지. 독립이면 배반이다. 안 되지. 독립이면 종속이다. 괜찮지? 종속이면 독립이다. 안 되지. 이런 것 때문에. 이해했어? 그래서 요 그림을 좀 기억하면 좋다는 거지. 됐냐? 됐지? 에이.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좀 써보자. 아씨, 여기다 쓸까? 그냥 지우고 쓰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요것도 하나 볼게. 자, 이것도 좀 기억하면은 너네가 되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내용이라서. 자, A, B가 독립이면, 이건 이제 항상 참인 명제에 대한 내용이야. A, B가 독립이면 A, B도 독립이다. 이 명제는 항상 참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요건 참이야. 왜 그런지 증명해 줄게. 그리고 마찬가지 A, B여도 마찬가지 독립이다. 요것도 참이고 A여, B여도 독립이다. 요것도 참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러니까 A, B가 독립이라는 전제가 있으면 여 사건을 어디다 붙이든 간에 한쪽에 붙이든 둘 다 붙이든 다 독립이라고 생각하면 돼. 다 참이야. 오케이? 그리고 꼭 시작이 얘일 필요는 없어. 얘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 네 개 중에 어느 것 하나 시작하면 나머지 세 개는 다 독립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이걸 가지고 되게 유용하게 문제를 좀 풀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좀 기억해놔. 그리고 이건 한올에서 옛날에 이거 증명으로 낸 적이 있어. 이걸 왜 이렇게 되는지, 이게 왜 참인지 증명하시오라고 물어본 적도 있어, 서술형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도 나왔으니까 하나만 해줄게. 왜 그런지. 뭐 요거 하나만 해줄게. 자, A, B가 독립이라는 거는 PA 교 B가 뭐랑 같다고? PA 곱하기 PB랑 같다고 했잖아. 이건 전제로 깔려 있고, 요게 성립할 때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건 PA여 교 B. 이게 독립이냐? 이거를 알고 싶은 거야. 이게 이렇게 성립을 하냐? 이렇게. 이걸 알고 싶은 거지. 됐어? 그럼 잘 봐. 변형을 해볼게. 자, 이놈을 가지고 변형을 할 건데, PA여 교 B를 내가 뭐라 쓸 수 있냐면,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살짝 그려보잖아? A여 교 B라는 거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맞아? 그럼 이걸 내가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냐면 B 마이너스 뭐야? A 교비라고 쓸 수 있지. 됐어? 이해했지? 이렇게 써도 되지, 그지? 근데 PA 교비는 뭐랑 같아? PA 곱하기 뭐야? PB랑 같지?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맞아? 그럼 뭘로 묶을 수 있어? PB로 묶을 수 있지. 그럼 1-PA 나오지. 이게 뭔데? PA 뭐야? 여겠지. 어떤 놈이 싫어? PA여지. 어때니까 얘랑? 똑같지? 별거 없지, 증명. 간단하지? 이렇게 하면 돼. 얘도 마찬가지. 하나짜리는 이렇게 증명하면 되고, 두 개짜리 같은 경우도 하나 해줄게. 두 개짜리도 되게 쉬워. 두 개짜리 같은 경우는 여기 여 사건이 이렇게 붙는 경우잖아, 그지? 이거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바꿔볼게, 요거를. 자,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얘를 내가 이렇게 써도 되나? P A 합 B의 전체 여 사건이라고 써도 되지. 드모르간. 맞아? 그럼 이걸 뭐라고 쓸 수도 있냐면 1-PA 합 B라고 써도 되나? 괜찮지? 그 다음 A 합 B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덧셈 정리 이용해서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큐비라고 써도 되지. 됐어? 여기까지 됐지? 별거 없지?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PA 곱하기 PB라고 쓸 수 있지. 기본적으로 독립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됐어? 그럼 이제 마이너스를 분배를 좀 해보자. 1-PA 마이너스 PB 그 다음에 플러스 PA 곱하기 PB거든. 그럼 여기서 요 놈을 마이너스 PB로 묶어볼게. 그럼 1-PA에 마이너스 PB로 묶어주면 여기 남는 게 1-PA가 나오지. 맞아? 이게 뭐야?
PA여. 얘도 뭐야? PA여. 그럼 이걸 또 뭐 할 수 있어? 묶을 수 있지. 그럼 묶어버리면 어떻게 돼? PA여 곱하기 1-PB가 나오지. 근데 이게 또 뭐야? PB여니까 어때? 성립하지. 됐어? 증명 별거 없지? 그렇게 안 어려워. 알았지? 한 2번, 3번만 해보면 충분히 그냥 바로 익힐 수 있어. 해보면 돼. 알았지?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되게 많이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해보자. 예를 들어서 요것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자, 우리 AB가 독립이면 뭐라고 했지? 우리 처음 시작이 PA랑 PA와 B가 같을 때가 독립이라고 했잖아. 맞아? 그래서 만약에 조건부 확률이 먼저 나왔잖아. AB가 독립인 상황에서 얘가 먼저 나왔잖아. 그럼 여기 뒤에 있는 거 어차피 영향을 안 주니까 이거 까고 PA랑 같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되거든. 그럼 편해.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막 PA바 B 더하기 뭐 PA여바 B 더하기 뭐 PA바 B여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왔어. 뭐 이렇게 해서 이거 계산하는 게 뭐 3이다 뭐 이게 뭐 맞는지 뭐 이렇게 계산하시고 뭐 아무튼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리는 게 이제 문제에서 AB가 독립이다 이렇게 알려줬어. AB가 독립이다 이렇게 알려줬어. 그러면 얘를 그냥 B 까버리고 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PA로 그냥 바꿔버릴 수 있다는 얘기야. 어차피 영향을 안 주니까. 그리고 AB가 독립이면 A여 B도 뭐라고? A여 B도 독립이라고. 그지? 얘도 독립이니까 그냥 뒤에 거 까버리고 뭐라고 쓸 수 있다고? PA여로 써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했냐 말이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AB가 독립이니까 AB여도 뭐야? 독립이잖아. 그럼 얘 버리고 뭐라 쓸 수 있다고? 플러스 PA로 써버릴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둘을 더하면 당연히 얼마야? 1이잖아.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빨리 계산할 수 있다고. 만약에 이 내용을 사용하지 않고 너네가 계산하려고 하면 이거 조건부 확률의 공식으로 다 바꿔야 돼. PB분의 PA 곱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하나씩 다 해야 된다고 이렇게. 빡시겠지, 그지? 그러니까 되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고 이 내용을. 이해했냐? 그래서 잘 기억하고 잘 써먹으면 된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 시행의 확률. 마지막 내용인데 이게. 자, 앞에서 했던 독립 종속하고는 다른 거야 이게. 이름이 독립이라서 이제 뭐 연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내용이야. 아까 했던 독립 종속은 하나의 시행에서 거기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잖아. 거기에서 그 사건들에 대해서 독립이냐 종속이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 독립 시행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잠깐 읽어보면 이런 거야.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는 경우에 각 시행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이면 이와 같은 시행을 독립 시행이라고 한다 라고 나왔는데 똑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한다라는 게 들어가야 돼. 아까 독립 종속은 시행을 몇 번 한다고? 아까 독립 종속은 시행을 몇 번 한다고? 몇 번? 몇 번 해? 에? 몇 번 하냐고? 에? 이 곰탱아 몇 번 하는데? 에? 우와! 한 번 하지 한 번. 그지? 거기서의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잖아. 맞지? 거기서 독립종속을 얘기하는 거였는데 이 독립시행은 시행을 여러 번 한다고. 똑같은 시행을 여러 번. 너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 축구 같은 경우 보면 PK라고 있지. PK. PK는 됐고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 그거? 승부차기지. 승부차기가 똑같은 시행을 되게 여러 번 하잖아. 반복해서. 그런 게 독립시행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한 번만 딱 차고 땡이 아니라 여러 번 똑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 그래서 반복의 개념이 들어가야 돼. 오케이? 그리고 그 반복하는 시행에서 그 하나하나의 그 시행들이 서로 독립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독립은 마찬가지 영향을 주지 않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3번 던졌다고 쳐봐. 주사위 한 번 던졌을 때 3의 눈이 나왔어. 두 번째 던질 때 앞에서 나온 3의 눈이 영향을 줘 안 줘? 전혀 안 주잖아. 두 번째 던지는 주사위에는.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게 서로 독립이란 얘기야. 이해했냐?
그래서 독립시행의 상황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시행을 반복을 해야 되고 그 여러 번 시행했을 때 그 시행들이 각각 서로 이제 영향을 주지 않을 때 그때를 우리가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예시로 뭐가 있냐면 아까 썼던 이제 승부차기 같은 거, 그지? 승부차기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자유투 있지, 자유투. 자유투가 뭔지 아냐? 자유투 안 해봤어? 넌 해봤을 거 아니야? 너 키 크니까, 그지? 자유투가 뭐야? 농구잖아, 그지? 알고 있지? 그런 거 알지? 농구,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승부차기잖아. 그러니까 딱 이제 정해진 거리에서 한 쏘는 거 있잖아. 그지? 쏴서 들어가게 하는 거. 자유투. 자유투라든지 아니면 뭐 사격, 아니면 뭐 이제 뭐 있지? 사격도 있고, 주사위 던지는 건 특히 이제 그렇고. 그리고 시험 문제 푸는 거 마찬가지. 내가 예를 들어서 25문제 시험을 풀었다. 그러면 얘는 25번의 독립시행을 한 거야. 오케이? 그리고 너네가 항상 이제 꼬투리 잡는 그러니까 그냥 괜히 이게 꼬투리 잡는 미친놈들이 좀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자유투 같은 거 봤을 때 내가 3번 정도 쏜다고 쳐볼게, 자유투를. 첫 번째 던졌는데 못 넣었어. 그러면은 아무래도 긴장이 더 되니까 두 번째는 더 넣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요지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지랄은 아니야. 이런 거 없어. 이런 사람의 감정까지 다 들어가 있지 않아. 그냥 기계가 던진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했지? 그런 것까지 이렇게 꼬투리 잡지 마. 특히 너희 새끼야 너. 그러니까 그런 게 독립시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예시로 하나 들어볼게요. 자, 주사위를 던진다고 해보자. 주사위 한 개를 3번 던졌어. 3번을 던지는 시행을 했어. 이때 2의 약수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래. 됐어? 자, 일단 주사위를 3번 던진 것 자체가 뭐야? 독립시행이야. 요걸 딱 보자마자 독립시행 이렇게 생각하면 돼. 거기서 2의 약수의 눈이 2번이 나와야 돼. 됐어? 그럼 잘 봐. 3번을 던졌으니까 내가 자리를 3개를 만든다고 생각해볼게. 됐지? 그러면 이 중에서 2자리는 2의 약수의 눈이 나와야 되지. 맞지? 내가 원하는 확률은. 그러면 일단 봐봐. 2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3분의 1이지. 맞아? 그러면 그 이외의 눈이 나올 확률은 뭐야? 3분의 2겠지. 6건이니까. 맞지? 그럼 결국 이 3자리 중에서 3분의 1이 몇 자리를 차지해야 돼? 2자리를 차지해야 돼.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잘 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 가능하지? 또 뭐 있어? 3분의 1, 3분의 2, 3분의 1. 또 3분의 2,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있겠지. 맞아? 자, 이거랑 이거는 다 같아, 달라? 다른 거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지. 맞지? 그러니까 이거랑 이걸 다 뭐 해야 돼? 다 더해야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두 번째 2의 약수의 눈이 나온 거고 얘는 첫 번째, 세 번째 2의 약수의 눈이 나온 거니까 다른 거잖아. 맞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이거 3개를 더할 건데 근데 이것끼리는 어때? 얘네끼리는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주사위 3번 던지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던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다 곱하는 거지. 그럼 결국 3분의 1의 몇 제곱? 2제곱에 그 다음 3분의 2 이런 게 몇 개 더해진 거야? 3개 더해진 거야. 똑같은 게. 그러니까 곱하기 뭐야? 3이라고 쓰는 거지. 요게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계산하는 게. 그래서 이거를 좀 공식화해서 어떻게 쓸 거냐면 3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내가 몇 번 던졌어? 3번 던졌지. 그래서 자리를 3개 만들었지.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몇 번 들어가야 돼? 2번 들어가야 돼. 그럼 요 3자리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을 쓸 2자리를 선택하는 거야. 그 가지수가 몇 가지야? 3C2가지지. 맞아? 그치? 조합이지. 왜냐면 내가 그냥 2개 선택해서 3분의 1 집어넣으면 되니까 똑같은 거. 맞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건 3분의 1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3분의 1이 2번 들어갔으니까 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 3분의 2, 3분의 1의 6건이 들어가는 거지. 이해했냐? 이게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독립시행을 N번 했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건 P가 R번 나와야 돼. 오케이? 그러면 그때 독립시행의 확률은 NCR에
P의 R제곱에 1-P의 N-R제곱 이렇게 쓰는 거지.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이거 외워야 돼. 알았지? 그리고 이게 여기서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뒤에 통계가서도 같이 연관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야 돼. 되게 중요해 이거 독립시행. 됐어? 자, 주사위 5번 던졌어. 6의 약수 3번 나와야 돼. 불러봐. 5C3 3분의 2에 3제곱 3분의 1에 2제곱. 간단하지? 어렵지 않지? 몇 번 풀어보면 또 금방 익숙해져. 쉬워 되게. 하나 더. 주사위 100번 던졌어. 여기서 2의 약수의 눈이 23번 나와야 돼. 3의 배수의 눈이 57번 나와야 돼. 그 외의 눈이 20번 나와야 돼. 이거 구하래. 어떻게 할까? 아까 했던 그 자리 차지하는 거랑 똑같아. 어떻게 해? 일단 2의 약수가 들어갈 몇 자리 뽑아야 돼? 23자리 뽑아야 돼. 그게 뭐야? 100시 23이지. 됐어? 곱하기 뭐야? 2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지. 이거에 23제. 또 몇 자리 남았어? 77자리 남았어. 그 중에서 3의 배수가 몇 자리 차지해야 돼? 57자리 차지해야 돼. 뭐야? 77씩 57. 이거에 3분의 1의 몇 제곱? 57제곱. 오케이? 남은 자리에 남은 자리 20자리지, 그지? 20자리 중에 20자리 뽑아서 남은 눈을 넣어야지, 그지? 근데 어차피 뭐 그건 1이니까 굳이 안 써도 되는데 뭐 쓰자면 20시 20에 3분의 1에 20제곱이 되겠지. 됐냐?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건이 2개 정도만 나오긴 해. 보통 2개 나오는데 가끔 이렇게 좀 지랄맞게 3개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해했지?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별거 없지? 네, 대표 문제 한번 풀어볼게. 71번부터 보자.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PA, PB가 나와 있고 PA여, 교 B여가 나와 있을 때 PB바 A를 구하래. PB바 A는 뭐야? PB바 A는 PA분의 뭐라고? PA교비라고. 자, PA 얼마? 0.5. PA교비는 얼마? 엄마, 요 놈이 뭐야? PA 합 B는 0.8이지. 그치? 이 사건 1에서 빼면 되니까. 그럼 이게 뭐야? 0.5 더하기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교비랑 같지? 맞아? 그래서 PA교비 얼마? 0.1이겠지? 0.1이지. 그래서 얼마? 5분의 1이지. 별거 없지? 76.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라고 한대. A, B가 짝수일 때 A 플러스 B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래. 무슨 확률이야 이거? 구성을 보니까 조건부 확률이야. 주사위 던졌어. 시행. 그리고 조건이 요놈이고 짝수인 곱한 게 짝수인 거. 그리고 더한 게 짝수인 게 이제 그 안에서의 사건이겠지. 됐어? 그럼 한번 해볼게. 어떻게 돼? A, B가 짝수가 나올 확률을 찾으면 되는데 근데 곱해서 짝수가 나오는 걸 찾는 게 쉽냐? 아니면 곱해서 홀수 나오는 걸 찾는 게 쉽냐? 홀수가 쉽지. 그래서 여 사건으로 풀 거야. 1-36분의 얼마? 9겠지. 그지? 홀수 2개 나오는, 그러니까 홀수끼리 곱하는 확률이 36분의 9니까 이거 분해, 이게 조건이지. 요거 분해, 그 중에서 이제 A, B 합이 짝수인 경우는 더해서 짝수 되는 건 뭐 있어? 짝짝밖에 없지. 맞아? 홀홀은 이미 뺐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요 분모에는 뭐가 있어? 분모에 있는 거는 짝짝 아니면 뭐야?
짝홀 홀짝밖에 없지. 이미 홀홀은 내가 뺀 거 아니야? 이해했냐 뭔 말이지? 그럼 이 중에서 더해서 짝수 되는 건 얘밖에 없잖아. 그렇지 않아? 됐지? 그러니까 뭐야? 36분의 9가 되겠지. 됐어? 이걸 기호로 이제 사건 A, B 해갖고 하나씩 해주고 싶은데 근데 시간이 지금 별로 없어갖고. 그다음 80번. 자, 다음은 어느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제2 외국어 선택 과목을 조사해서 만든 표래. 이 학생들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일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 무슨 확률? 조건부.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 뽑는 거 시행, 맞지? 그 중에서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이 조건, 그리고 거기서 여학생인 게 사건. 맞지? 그럼 뭐야? 일본어 몇 명이야? 135명이지. 그 중에 여학생 75명이지. 요게 답이지. 그치? 그러니까 아까 내가 예시 들었던 명수가 정확히 나와 있으면 굳이 확률로 할 필요는 없다고. 오케이? 그냥 일본어가 조건이니까 135 중에서 그 중에서 여학생 75. 그치? 그러니까 눈깔 문제지 그냥. 그러니까 표로 이렇게 주어지면 되게 쉬워. 표로 주어졌을 때. 다음 85. 자, 2개의 불량품을 포함해서 12개의 제품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제품을 임의로 한 개씩 2번 꺼낼 때 2번 모두 불량품이 아닌 제품을 꺼낼 확률을 구하래. 꺼낸 제품 다시 안 넣었는데 비보건 추출. 맞지? 그럼 불량품이 아닌 제품이니까 정상품 얘기하는 거지. 총 12개가 있어. 12개 중에 정상품 뽑는 거야. 확률 어떻게 돼? 12분의 10 곱하기 11분의 9겠지. 요거 아까 얘기했던 곱셈 정리. 굳이 기호 안 써도 되잖아. 여기 끝이야. 여기. 89. 자, 이건 조금 활용인데 잘 봐. 어떤 축구팀은 비가 내릴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7이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5인데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0.2일 때 이 팀이 내일 경기에서 이길 확률을 구하래. 무슨 확률이야? 그냥 확률이야. 조건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확률이야. 여기까지 그냥 뭐야? 여기까지는 그냥 상황 설명 아니야? 그치? 그리고 내일 비가 내릴 확률 여기까지가 상황 설명이네. 이 팀이 내일 경기에서 이길 확률. 경기를 하는 것 자체가 시행이고 이기는 게 사건이잖아. 그냥 확률이야. 오케이? 근데 이제 그 그냥 확률에서 몇 가지로 나누는 거야? 2가지.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으니까 비가. 맞아? 그래서 그 2가지로 나누는 거지. 뭐 이거 내일 경기에서 이기는 사건을 A라고 하면 그냥 PA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냥. 됐어? 그리고 비가 내리는 사건을 B라고 할게. B니까. 그러면은 내일 비가 뭐 할 수 있어? 내릴 수 있지. 내려서 이길 수 있고 그 다음 뭐야? 안 내려서 이길 수도 있지. 어찌됐건 우리가 원하는 건 얘네가 뭐 하는 거야? 내일 이기는 걸 원하는 거니까 내렸을 때 이길 수도 있고 안 내렸을 때 이길 수도 있지. 그걸 합친 게 이길 확률일 거 아니야. 이해했어? 뭐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2개로 나눈다고. 됐지? 그럼 이제 얘는 어때 이제? 얘 계산하면 어때? 여기서 이제 곱셈 정리가 살짝 들어가는데 이 A 교 B가 이제 P, B 곱하기 뭐야? P, A와 B가 되는 거야. B가 내렸어. 그리고 내렸을 때 이겼어. 이렇게. 오케이? 그럼 B가 내릴 확률이 얼만데? 0.2. 내렸을 때 이길 확률은 얼마야? 0.7로 나와 있지. 이렇게.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너네 한번 불러봐. P 뭐야 이거? 곱셈 정리로 이제 굳이 써보자면 P B여 P 0.8이 뭐야 이 새끼야? 곱하기 뭐야? P A 바 B여겠지. B가 안 내렸어. B가 안 내렸을 때 이겼어. 이렇게. 오케이? 그럼 얼마야? 0.8 곱하기 얼마? 0.5. 그렇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활용한 거지. 그 곱셈 정리에 조금 활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구분 잘해야 돼. 이게 조건부 확률, 저 단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조건부 확률이 나오는 게 아니야. 확률이야, 확률. 이거 구성이 지금. 맞지? 시행하고 사건밖에 없잖아. 맞지? 93. 어느 학급은 전체 학생의 60%가 안경을 쓰는데 시력검사 결과 안경을 쓴 학생의 24분의 1과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의 10분의 1이 재검사 요청을 받았대. 이 학급의 전체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의 학생이 재검사 요청을 받았을 때 이 학생이 안경을 썼을 확률을 구하래. 무슨 확률이야? 조건부지. 그치? 시행이 뭐야? 임의로 택한 한 명의 학생.
오케이? 그 중에서 조건은 재검사 요청 받은 거. 그 조건 안에서의 사건이 뭐야? 안경 쓴 애, 그치? 안경 쓴 학생, 맞지? 조건 확률이야, 맞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원래 이제 좀 어려운 문제일수록 너네가 기호를 좀 써주는 게 좋거든. 사건을 A, B 이렇게 정해놓고 기호를 쓰는 게 좀 좋단 말이야. 그냥 쉬운 문제는 솔직히 기호 같은 거 굳이 안 써서 그냥 풀리기도 하는데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풀리는데 근데 조금 이제 복잡하게 나오는 문제는 기호를 사용해서 뭐 얘 이거 이제 재검사 요청을 받은 사건을 뭐 A, 안경을 쓴 사건을 B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돼. 교통 정리를 좀 해야 돼. 이렇게 A, B로 써갖고 그래야 좀 너네가 좀 보인단 말이야. 생각하기 좀 쉽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잘 봐. 전체 학생의 60%가 뭐 했다고? 안경을 썼다고. 그치? 근데 이제 그러면 P, B는 뭐란 얘기야? 5분의 3이란 얘기지. 맞아? 안경 쓴 사람, 안경 쓸 확률이니까. 맞지? 그럼 PB여는 당연히 5분의 2일 거고. 맞지? 자, 근데 이제 시력검사 결과 안경을 쓴 학생의 24분의 1과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의 10분의 1이 재검사 요청을 받았대. 그럼 이걸 기호로는 뭐라고 쓸까? 안경을 쓴 학생의 24분의 1이 재검사 요청을 받았대. 맞아? 그럼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P 기호로 뭐라 그래? 안경을 쓴 그러니까 안경을 쓴 학생의 24분의 1이 재검사 요청을 받았다며. 그지? 그러니까 A 교 B겠지. 맞아? 요게 24분의 1이라는 얘기지. 맞아? 그치? 그 다음에 P A교 B요. 그치?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 중에 재검사 받은 애들. 그치? 걔네들이 뭐야? 10분의 1이다. 됐어? 됐지? 그럼 이걸 합친 게 뭐야? 이걸 합친 게 PA지. 재검사 요청을 받은 애들. 재검사 요청을 받을 확률. 그러니까 재검사 요청을 받은 애들 중에는 안경을 쓴 애들이 있고 안 쓴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거 둘을 합친 게 PA일 거 아니야. 이해하냐고 말이지? 됐지?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찾고 있는 건 뭐야? 재검사 요청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안경을 썼을 확률이니까 PB바 A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조건부 확률로 해서. 그래서 얘를 굳이 써보자면 PA분의 PA 교 B를 찾고 있는 건데, 근데 PA를 뭐라고 했어? PA가 PA 교 B 더하기 뭐라고? PA 교 B어랑 같다고. 이 둘이 합친 거. 분의 PA 교 B를 찾고 있는 거라. 됐어? 근데 PA 교 B가 뭐야? 24분의 1이라며. 그리고 PA 교 B어는 10분의 1이고. 그럼 요거 분의 24분의 1. 이거 계산하면 나온다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조금 어렵지? 아까 그 곱셈 정리에 활용하고 조건부 확률하고 짬뽕 돼 있는 이 형태가 조건부 확률의 최종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제일 이제 많이 나오면서 제일 어려운 형태가 이제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는 이제 곱셈 정리 이용해서 얘를 이제 뭐 B 곱하기 뭐 P A 바 B로 바꾸고 얘도 마찬가지 P B여 곱하기 뭐 P A 바 B여로 바꾸고 요것도 마찬가지 B 곱하기 P A 바 B로 바꾸고 막 이렇게 해서 다 계산한단 말이야. 다 나눠갖고. 근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게 기호가 되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런 기호를 써야 이게 교통정리가 좀 되기 때문에 너네가 생각하기가 좀 편해. 이거를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좀 빡셔. 물론 연습을 많이 하면 그것도 가능하긴 한데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어렵게 나왔을 때는 이제 이렇게 기호를 좀 쓰는 게 정리가 좀 잘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좀 쉬울 때 연습을 한번 해봐. 기호로 써갖고 연습하는 걸 한번 해봐봐. 쉬울 때. 알았지? 쉬운 문제 풀 때도. 됐어? 99! 자,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져서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대. 그럼 A 이런 건 써봐야지. 어차피 지금 물어보는 게 뭐야? 독립인 거 물어보겠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 써야 돼, 사건을. A가 뭐라고? 동전 두 번 던져서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 HH. 아니면 뭐야? HH 아니면? HT겠지. 첫 번째만 앞면이 나오면 되니까. 됐어? 그 다음에 H 뭔지 알잖아. H 대가리, T 꼬리. 알지? B는 두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 그러면 HH랑 TH가 있지.
됐어? 그 다음에 C는 앞면과 뒷면이 한 번씩 나오는 거. HT랑 TH겠지.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각각의 확률을 구해볼게. 자, PA는 2분의 1이지. 동전 2개 던졌으니까 4분의 2가지 있으니까 4분의 2에서 2분의 1. 얘도 2분의 1이고 2분의 1이야. 맞지? 그 다음 A 교비는 어때? A랑 B의 교집합 어때? 하나 있지, 하나. 그러니까 4분의 1이지. 교집합 확률은. 그치? 굳이 쓰자면 P까지 이렇게. 그럼 둘이 곱하면 얘 돼? 되네. 그러면 A, B는 서로 독립이란 얘기지. 됐어? 뭐 안 돼, 이 새끼야. 뒤질라고. 그 다음에 B교 C는 교집합 어때? 몇 개 있어? 하나 있네,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4분의 1이니까 곱해서 똑같으니까 B, C도 독립인 거지. 그 다음에 C교 A는 어때? 아이고. C하고 A 겹치는 거는 HT 하나 있네. 이것도 4분의 1이네. 곱해서 4분의 1 되잖아. 독립이지. 그러니까 A, B, B, C, C, A 다 독립이라고. 그러니까 답은 뭐야? 5번이겠지. 402.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옳은 거 고르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명제에 대해서 물어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자, 볼게. 기억. A, B가 독립이면 P, A와 B는 P, A와 B랑 같대. 어때? 참 거짓. 자, A, B가 독립이면 P, A와 B는 P, A랑 같다라고 했지. 이거 뒤에 까고 그냥 P, A. 그리고 A, B가 독립이면 A, B, 여도 뭐라고? 독립이라고. 그러니까 얘도 까도 된다고. 어때? 참이라고. 됐어? 기억 참이야. A, B가 독립이면 A여, B여는 서로 종속이다. 거짓이지. 독립이라고 했지 아까. 그래? A, B가 독립이면 이게 성립한대. 자, 이게 A, B가 독립이면 A, B, 여도 독립. 버리고 P, A라 쓸 수 있고 A여, B도 독립. 버리고 P, A, 여라 쓸 수 있어. 이렇게. 참인가? 참이지. 디귿 참이지. 됐어? 그럼 기억 디귿이 답이겠네. 리을도 있네. A, B가 배반이면 A, B는 독립이다. 뭐라고? 거짓이라고. 기억 디귿이 답이지. 405.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문제, 연산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독립인 거 이용해서 풀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데, A, B 독립이래. 그리고 이거 만족할 때 PB 구하래. 그냥 이거 매번 PA, PB 쓰기 좀 그러니까 얘 A로 쓰고 PB를 그냥 B라고 쓸게. 됐어? 그럼 얘는 A가 5분의 4지. 독립이야. 앞에 거 A, B지. A-B고. 맞아? 대입해. 5분의 4B. 5분의 4 마이너스 B. B 넘기면 5분의 9B는 5분의 4. B 얼마? 9분의 4지. 졸라 쉽지? 이렇게. 근데 항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교집합은 표현이 안 되니까. 그치? 11. 자, 어느 마라톤 대회에서 희주와 현무 중에 적어도 한 명이 완주할 확률이 4분의 3이래. 희주가 완주할 확률이 4분의 1일 때 현무가 완주할 확률을 구하래. 자, 희주가 완주하는 그 사건을 희완을 A라고 할게. 그리고 현무가 완주하는 사건을 현완 B라고 할게. 그러면 PA가 얼마라고? 4분의 1이지. 맞아? 그리고 현무가 완주할 확률은 PB인데 우리 이거 PB 찾고 있는 거야. 맞지? 근데 나와 있는 게 뭐야? 적어도 한 명이 완주할 확률이잖아. 그치? 그럼 저거는 이제 뭐야? 전체에서 둘 다 완주하지 못할 확률을 빼야지. 그치? 그게 뭔데? P, A여, 교, B여지. 둘 다 완주하지 못할 확률. 맞아? 근데 이 A와 B는 기본적으로 어때? 서로? 독립이지 당연히. 그치? 뭐 나와 있네. 그치? 독립이잖아. 그럼 얘도 뭐라고? 독립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얘가 지금 4분의 3인데 그럼 얘가 P, A여 곱하기 P, B여라고 쓸 수 있겠지. 독립이니까. 맞아? 이게 얼마라고? 4분의 1이겠지. 그래야 빼서 4분의 3 나오는 거 아니야? 됐냐? 뭔가 이상한데. 그냥 B역 까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내가 뭐 이상한 거 같은데? 뭐지? 적어도 한 명이 완주할 확률. 독립이라잖아. 그럼 B역 빼도 되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 적어도 한 명이 완주할 확률. 에? 닥쳐봐.
둘 다 완주할 수 있는 거잖아. 둘 다 완주하지 못할 확률을 빼면 되잖아. 그치. 그치. 맞아. 씨. 맞는데 왜 갑자기 이게 얼마야? 4분의 3이지. 그치. 이게 4분의 3이지. 그러니까 PB어가 얼마란 얘기야? 3분의 1이란 얘기지. 그럼 PB는 얼마? 3분의 2겠지. 됐어? 17. 자유투 성공률이 5분의 4인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3번 던졌대. 무슨 시행? 독립시행. 그치? 독립시행. 3번 던졌다고. 한 번 이상 성공할 확률 구하래. 그럼 한 번, 두 번, 세 번 성공할 수 있지. 이게 쉬워, 반대가 쉬워. 반대가 쉽지. 아예 성공 못하는 거 빼는 게 쉽잖아. 맞지? 여사건 1 빼기 3번에서 아예 성공 못한대. 3C 0에 뭐야? 성공률이 5분의 4. 이게 0제곱이라고. 그럼 실패만 3번 한 거지. 얘 어떻게 제기하냐? 1 마이너스 얼마? 125분의 1. 계산하면 되지. 됐어? 21! 자, 21번은 학교 시험에서 거의 나올 가능성이 한 80%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경기에 대한 문제는 되게 많이 나와. 이런 시댕. 자, 두 팀이 7번 경기를 해서 먼저 4번이 이기는 팀이 우승하는 시합이 있는데 실력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는 건 뭔 말이야? 실력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는 건 이길 확률이 서로 2분의 1이란 얘기지, 그지? 이때 이제 A, B가 붙었을 때 6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결정돼야 돼. 그러면 봐봐. 이렇게. 여기가 6번째 경기지, 그지? 여기서 우승팀이 결정돼야 돼. 그럼 이 앞에서 4번을 먼저 이기는 팀이 있어야 되잖아, 그지? 여기 두 가지가 있겠지. 첫 번째는 A를 먼저 가볼게. A팀이 우승했다고 쳐보자. 그럼 앞에 하나, 둘, 셋, 넷, 5경기에서 얘는 고정이 돼야 돼. 마지막 건 고정이야. 그럼 이 앞에 5경기에서 A가 몇 번 이겨야 돼? 3번 이기면 돼. 그러면 5번 경기 중에 A가 3번을 이겨야지. A가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지. 그리고 나머지 2번은 B가 이겨야 되는데 마찬가지 얘도 2분의 1이잖아.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과 그 여사건이 같은 2분의 1일 때는 굳이 나눠서 쓰지 말고 이거를 그냥 뭐야? 시행 횟수 제곱으로 써버려도 돼.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써버리면 되고, 요거는 이제 이 앞에 5경기까지를 쓴 거고, 마지막에 A가 이겨야 되니까 또 곱하기 뭐 해야 돼? 2분의 1까지 해줘야지. 되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B가 우승할 수도 있잖아. 근데 당연히 확률이 어떻게 했어? 같겠지. 그러니까 그거 둘이 더할 거 아니야? 여기다 곱하기 뭐만 하면 돼? 2만 하면 되겠지. 됐어? 중요해. 요거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잘 기억해놔. 되냐?